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볼 대학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수시 전형은 논술을 제외하면 교과에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 그리고 종합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두 개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홍익대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이 세종 캠퍼스하고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를 보시면 학교장 추천자라고 하는 전형이 있고 또 하나가 교과 우수자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서울 캠퍼스 기준의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우수자 전형이 세종 캠퍼스 기준의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자 전형만 서울 캠퍼스의 교과 전형이다. 교과 100% 반영을 하고 있고 고교별 추천 인원이 10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원 자격을 보시면 대부분의 교과 추천이 이제 현역생 중심의 전형인데 홍익대학교는 2022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요 라인에서 3화 8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는 현역생이 이 홍익대학교의 교과 추천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수생 혹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24년 2월 졸업생까지가 원래 되는 거니까 삼수생 안에 들어가는 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홍익대학교 이 교과 추천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수능 최저는 3화 8입니다. 자연계열 기준하면 수학은 미적하고 기하만 그리고 과탐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교과 반영 방식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기준에서 9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10% 반영을 하는 방식에 계열에 따라서 반영 교과가 좀 틀립니다.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네, 교과 전형의 변경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출 방식에서 이수 단위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점. 요게 기존하고의 좀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수 단위가 많으면 유리하다. 뭐 그 말인 겁니다. 많으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면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서울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하고 종합 전형은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캠퍼스만 기준해서 보면 464명이고 서류 100%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3화 8.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걸려 있는 학교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보실 거예요. 그것도 무려 3화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여기에 교과하고 틀리게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서류 반영 방식은 작년까지는 4대 역량이라는 학업, 전공, 발전, 인성이라는 이 4대 역량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 변경됩니다. 올해 어떻게 변경되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반영 비율도 좀 바뀌죠. 기존에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25%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무려 40%를 반영을 하고요. 이제 전공하고 발전 가능성,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로 역량이라 볼 수 있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냥 요 부분이 기존에 60% 정도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진로 역량이란 부분으로는 40%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의 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 내용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 입시 데이터도 아마 올해 한번 좀 따져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그 입결은 내년에 나오니까 아마 내년쯤에 제가 한번 분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익대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평균하고 그리고 이제 70%컷을 지금 학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3화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수능 최저 충족률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대도 그렇게 친절하게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홍익대 기준에서 평균으로만 보시면요. 지금 인문계열의 문과 기준했을 때 한 2.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합전형 기준에서 보면 편차값이 좀 많이 나죠. 뭐 물론 도고동문학과 4.11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런 거 외고 학생 아닌가 싶고, 이 어문계열 기준 했을 때는 그래도 값 차이가 대략적으로 3.0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사범계열로 내려와서 보시면 평균 기준 했을 때 지금 거의 1.9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종합전형 기준에서 봤을 때도 한 2.4, 2.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평균이죠. 그럼 70% 기준에서 한번 보자고요. 편차값이 얼마나 나? 오히려 지금 70% 컷에 걸려있는 성적대를 보시면 평균이 2.07인데 70%는 2.05예요.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에 붙은 친구의 입시 결과 컷은 훨씬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90%에서 100% 컷에 걸리는 학생들의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70%컷 기준 해도 2.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평균이 2.1 플러스 마이너스, 70%가 2.1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아마도 90% 100% 컷을 갔을 때는 2.4나 2.5까지도 충분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종의 저만의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끄트머리 붙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평균과 70% 기준에서의 편차값이나 이걸로 추론해보는 값을 본다고 하면은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종합전형 기준에서 봤을 때도 평균이 3.81이에요. 그런데 3.13이 70% 컷이면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4.5 밖으로 나간 친구가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편차값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4.5가 넘어가는 이 학업 역량을 단순서로 100%인데 불구하고 붙었다? 3합8을 맞춘 친구가 아니냐. 결국 홍익대학교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은, 그래 니네가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다 알겠어. 하지만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너희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 니네가 앞으로 대학에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니네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보다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학업 역량, 우리는 그거를 수능이라 불러. 그러니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이상을 보여주면 니네가 과거에 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어. 왜? 대학에서 공부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때 그 역량을 그대로 100% 다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기존에는 학업 역량을 25%만 반영했어요. 이제 바뀌는 게 40% 반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의 입시 결과 컷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합격 컷 기준이 이제 올라가냐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저 수능 최저가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예를 들면 2등급 초중반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경영경제 법과 같은 인문계열 나머지도 한번 보세요. 기준 잡으면 한 1.9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70% 컷 기준에도 1.9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종합전형 기준 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기준 했을 때도 비슷하죠. 2.5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편차값이 아주 많이 벌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맥시멈 따져보면 한 2.7, 2.8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붙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몇몇 모집단이 법학구가 평균이 2.83인데 70% 2.65면 이런 거는 무조건 3등급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값들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평균치하고 70% 컷의 기준에서 우리가 편차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뒤로 저는 최소한 0.5등급 정도 이상은 분명히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 맥시멈 기준하면 교과전형 기준하면 2.4, 심하면 2.5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에서도 붙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다른 요 비슷한 건국대, 동국대 라인에 비해서 충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충원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위에 있는 학교로 올라간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입결 컷들 일반적으로 우리오는 1.9 혹은 2.0, 2.1 라인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중앙대가 3합 7입니다. 그 다음 시립대도 3합 7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교과전형 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전략을 썼을 겁니다. 중앙대, 시립대,
홍익대, 이 사이에 있는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는 패스하고 넘어간다. 왜? 이거 어차피 만약에 내가 교과전형을 쓸 거다 라고 한다면 건국대, 동국대 수능 차지 아예 없잖아요. 그럼 굳이 중앙대, 시립대부터 시작을 할까요, 학생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삼합7을 내가 맞추러 가는데 삼합7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삼합7에 맞춰놓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졌을 거를 상정하기 때문에 홍익대까지 쓰는 거거든요. 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는 같은 라인이니까 어디를 가도 무방하지 않아? 라는 기준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홍익대를 쓰는 애들은. 그게 현역생을 기준으로 하던 아니면 재수생을 기준으로 하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충원율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의 편차값을 생각을 해보면 2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생들이 나왔을 거다 한 그 성적대에서 3합8을 맞추러 달려간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추천 인원이 10명이야. 추천 인원 10명인데 솔직히 한 학교당 홍익대 10명 다 안 받을 겁니다. 이거 다 받으려면 정말 재수생, 3수생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 대학에서는 그걸 상정했을 거예요. 종합전형 기준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자, 종합전형에서 지금 보시면 2.5 정도 라인이죠. 그럼 자연계도 한번 볼까요? 예술학과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교과전형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1.9 플러스 마이너스죠. 70%컷 기준에서 봤을 때 요거보다 조금 후하다 해봤자 1.95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종합전형도 지금 공과계열 기준하면요 한 2.4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70%컷 기준해서 본다 하더라도 2.4 플러스 마이너스. 홍익대가 자랑하는 이제 모집 단위 중 하나가 저 건축 아니겠습니까? 건축 기준에서 평균 보면 건축학이 워낙 높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9 플러스 마이너스. 70%컷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거의 똑같죠. 1.9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 잘라서 보자고요. 그냥 건축학은 1.7이고 도시하고 실내 건축은 그냥 2.0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잘라서 얘는 2.0, 2.0, 예, 얘만 1.7대. 그러면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는 종합전형으로도 건축학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2.0, 2.3. 나머지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2.6 플러스 마이너스. 사반 계열의 수학교육과 자율전공에서 자연예능 계열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9 플러스 마이너스. 70%꼭 기준에 똑같습니다. 1.9 플러스 마이너스.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70%꼭 기준 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2.1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인문 자연계를 다 보시면 인문계열 기준에서 교과는 1.9, 자연계열도 1.9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그리고 종합전형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인문계열 기준에서 만약에 대충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2.5. 어문계열은 너무 특이하니까 어문계열을 너무 우리가 높게 보지 말자고요. 반대로 지금 자연계열 기준에서도 2.5예요. 대다수의 학교들이 보면 지원 상향들 봤을 때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교과전형, 종합전형인데 요쪽 라인 오면은 내신거리 훨씬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동등해. 그런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1.9,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만약에 시립대, 홍익대 순이라고 봐요. 그러면 중앙대가 일반적으로 1.7에서 1.9 사이입니다. 교과전형 기준하면. 시립대가 일반적으로 1.8 라인에서 맥시멈 기준하면 2.0, 거의 1.9 이내. 홍익대가 지금 보시는 기준으로 하면 1.9에서 제 생각에 2.1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하면 홍익대는 굉장히 넓을 수 있다. 2.5 혹은 2.6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3합 라인이니까 지금 평균치만 보면은 잘하면 중앙대가 붙을 수 있는 정도. 시립대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정도의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럼 홍익대는 어느 정도 적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상향, 적정이나 상향, 적정 라인이에요. 뭐 3합 라인으로 7하고 8만 맞추면. 그러면 3합 7을 못 맞췄거나 7을 맞춰도 떨어진 친구들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시립대 혹은 홍익대로 안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 기준에서는 저는 교과 전형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도 아마 이 흐름이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홍익대를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2등급 중후반에서 쓸 때는 물론 쓸 수 있지만 명확하게 내가 3합 8을 맞출 수 있느냐,
요거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2등급 극초반에서 내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쓸 거야.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진 않는다. 그럴 거면 오히려 시립대를 차라리 노리는 게 낫죠. 차라리 내가 하나를 더 맞춰서라도 3합 7을 노려보는 게 확률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홍익대 종합전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종합전형의 대략적으로 봤을 때 2.5등급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편착학까지 하면 3.0까지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고 보는데, 2등급 후반, 아무리 내가 생활기록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수능 최저까지 존재하는 홍익대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내가 학업 역량이 우수한 2등급 후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국대, 동국대를 더 많이 노릴 거예요. 굳이 이것까지. 그러면 굳이 수능 최저까지 뚫어서 내가 갈 거다? 이거는 일단은 현역생보다는 N수생 집단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왜냐? 2.5등급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교과를 썼다고 하면 어디 정도를 합격할 수 있냐? 솔직히 국민대, 숭시대 어렵습니다. 인하대, 아주대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광운, 명지, 가톨릭이에요. 이 정도가 실제로는 교과 전형으로 내가 최저 맞추거나 하면은 안착할 수 있는 거. 물론 광운대는 최저가 없었지만, 그럼 명지대, 가톨릭대, 상명대 정도 라인인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개타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2.5등급 밑으로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학교를 노릴 거야. 그러면 둘 중 하나죠. 교과 전형으로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홍익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을 내가 판정을 받아. 왜? 이거 재수생 쓸 수 있잖아. 3합 8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재수생이 3합 8에 교과 전형을 써. 그러면 당연히 종합 전형도 한 장 쓸라 하지 않을까요? 요런 집단. 혹은 어차피 논술 쓸 거야. 건국대, 동국대. 그 논술에 수능 최저 붙는 학교들 라인들도 있잖아요. 그 위로 보면 뭐 경희대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집단. 그러면 현역생보다는 이러한 옵션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집단은 N수생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N수생에서 이런 집단들. 두 번째는 만약에 현역생에서 내가 종합전형을 저걸 노린다라는 건 학업 역량은 내가 있어. 근데 서류 평가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내가 물음표가 많이 붙어. 솔직히 자신도 없고 나는 면접도 자신이 없어. 이것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지원할 건데 최저가 세면 확률 게임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최저 게임을 할 거야. 요런 친구들 주로 2.7, 2.9 심하면 3.1 정도의 집단에서 한번 노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강남 8학군. 강남 8학군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어요. 수능 최저 맞추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지원자 성향들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매칭되는 집단들이 가는 게 홍익대이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N수생이십니다. 내신 등급 기준했을 때 2등급 중후반대 정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2등급 중반 안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교과 전형, 2등급 중반이 넘어가면 종합 전형으로 홍익대 3합 8 준비하는 거죠. 현역생 기준했을 때도 만약에 내가 2.7, 2.8, 2.9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로 국민대, 숭실대 진짜 주사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혹시라도 수능이 2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홍익대 한번 고려해볼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대에 대해서는 입시 결과 컷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의 요소를 맞춰내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홍익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요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요러한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홍익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항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왜 수능 최저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준비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더 면밀히,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좋은 방안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홍익대편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대학교 25 전형과 24 입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